일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하고요.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인구가 줄고 있죠, 서울은. 예. 저 위를 보실까요? 위를 보시면 한국의 수도권이에요. 역시 일본하고 추세가 비슷한데 하나 더 수도권의 집중도가 훨씬 높죠. 네, 퍼센테이지 훨씬 높잖아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저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0명이라면 52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50에 가 있네요. 넘어섰죠, 절반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수도권이 저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유도 알겠어요. 어쨌든 서울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서울을 안 보시죠.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 1990년부터 사실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000만이 깨졌죠, 이미.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인구도 서울로 몰려드는데 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까요? 결국 그 연령별 그리고 자산 축적별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고령자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의료와 간병의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그런 시설들이 잘 몰려 있는 강남 3구 쪽에 75세 이상의 유입률이 현저합니다. 즉 연령도 있으시고요. 경제력도 있으신 그렇네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반면에 서울 인구는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30대, 40대 혹은 20대의 청년 인구, 원래는 서울 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경기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나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기반 시설이 충족돼 있는 지역 공간에서는 또 끊임없이 인구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 신도시도 사실 신도시 나름이잖아요. 어떤 신도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데 어떤 신도시는 정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고 진짜로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지만 그래서 분양 엄청 강구해서 분양도 안 되고 들어갔더니 막 결국 그런- 하우스푸어 돼갖고 분양도 네. 안 되고 공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될 이유가 일본도 한국하고 유사하게 수도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도는 다 품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주변부에 신도시들을 많이 지었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 이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한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제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일본과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된 거죠. 도쿄가 있고요. 이쪽 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신도시입니다. 약간 일산 같은 곳인가요? 네, 조금 더 가깝죠.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는 다마 신도시 안에 있는 타치가와시라는 데입니다. 자, 이 둘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사람들의 가치 선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상반된 사례예요. 일본에서 신도시가 고스트 타운이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네. 저도 가서 봤는데요. 무령도시. 한 개 동에 50가구를 분양을 했어요. 입주자는 5가구. 어머야, 무서워라. 거기 어떻게 살아? 만약 5가구만 들어오면요, 엘리베이터도 안 가. 안 갑니다. 어머, 불도 다 왜냐하면 꺼져 있어. 50가구가 내야 될 엘리베이터 비용을 5가구가 내야 되는데 내겠어요? 버스 다닐까요? 안 돼. 안 타죠. 다녀도 한 반나절에 하나씩. 그렇죠. 그 60년, 70년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마 30대, 20대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가족을 구성 막 했던 완전 그분들이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됐죠? 이제 7, 80. 7, 80이에요. 자녀들 분가시키고 나서 부부 둘이 살다가 그중에 한 분이 아프시겠죠. 이제 아프면 시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한 분은 시설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같이 서로 좀 돌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또 아프시겠죠. 그렇지. 그럼 이 집이 빈집이 돼요.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팔리지도 않으니까. 예, 그럴 거예요. 이게 일본의 신도시의 지금 평균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일본의 신도시가 저렇게 소위 망했으니 한국의 신도시도 쉽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타치가와시를 사례를 보면 같은 신도시인데 또 다르네?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리적 인접 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깝죠, 그죠? 네. 더 출퇴근 거리도 가까울 거예요. 타치가와시의 역세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인구가 몰려들어요. 아까 얘기했으나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이 가격이 좋아요. 이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부터 한 2015년까지 가격이 한 103, 4% 뜁니다. 뛰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도시랑 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워낙 비교할 거리가 많아서 뭐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선 그 신도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경험들은 한일 유사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몰려들었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89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소위 52%의 비율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 바통을 연결되는 이제 30대, 40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그것이 뒷받침될까? 반면에 일본의 사례를 또 놓고 보면 어쨌든 인구는 빠질 거예요. 빠지고 일본처럼 그런 경로를 따르지 못한다면 한국의 베드타운, 여기는 정주 기능만 있지 직주 기능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신도시가 일본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어요.